언어라는 게 노출, 반복, 활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몇 년 전에 제가 나탈리 포트만의 이게 약간 그 상황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만 고치셔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니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들어왔던 질문, 저의 영어 공부 방법, 비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제 영어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꼭꼭꼭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보는 영상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영어밖에 할 줄 몰랐어요. 정말 지문만 읽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경영학과를 갔고 늘 이제 무역 쪽이나 해외에서 일하는 거를 꿈꿔왔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갈망은 늘 있었어요. 그러다가 21살 겨울에 저랑 마음 맞는 친구랑 한 3, 4개월을 영어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그 겨울 동안 저 영어가 정말 일취월장했고, 그 후에는 이제 조금씩 올린다, 아니면 영어 실력을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영어를 그냥 늘 가까이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물론 제레미를 만났을 때도 의사소통하는 데는 물론 지장이 없었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영어 면접 같은 것도 크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에 비추어서 제 영어 공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무리 공부해도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면 영어 공부의 양, 질, 효율성에 대해서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겨울방학 때요, 친구랑 영어로 얘기하고, 물론 어색해요. 근데 영어로 얘기하고 일기 고쳐주고 표현 외우고 집에 와서 또 영어 책 읽고 원서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이렇게 영어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학교에서 하는 원어민 수업 같은 것도 4시간짜리 주 5회 4주짜리를 이렇게 매일매일 들었어요. 그렇게 영어 공부의 매체와 수단은 정말 다 가리지 않았어요. 하루에 5분씩 10분씩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정말 낫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절대적 양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바쁘신 거 알죠. 그런데 언어라는 게 노출, 반복, 활용 아니겠습니까? 출퇴근길, 외출 준비할 때, 설거지할 때, 화장할 때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영문 기사를 딕테이션하고 이렇게 소리내서 많이 읽었는데요. 몇 번 읽었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40번을 읽었어요. 40번을. 이 40번을 까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면요, 안 쓰는 근육을 쓰니까 턱도 아프고 혀도 아파요. 그리고 영어가 안 늘 수가 없어요. 들은 걸 토대로 읽고 아니면 사전 발음 따라하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시도잉으로 넘어간 경우예요. 또 어떤 거를 읽냐, 어디서 읽냐, 이런 게 또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사실 그런 거 찾는다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그런데 쉬운 영어 기사, 그리고 또 그거를 천천히 읽어주는 곳을 찾으신다면 여기 제가 적어줄게요. BOA, Voice of America News를 한번 참조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공부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어 문장 한마디를 봐도요, 얻어갈 수 있는 게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영어 지문 하나에서조차 배워갈 수 있는 게 정말 많죠.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영어 기사 딕테이션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번 슥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받아쓰기를 해요. 그러면 빈칸이 정말 많죠. 일단 그냥 따라서 제가 들리는 것만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들어서 그 빈칸을 또 메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끊어가면서 문장 단위로 채워서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채점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발음이 안 들렸는지, 왜 이런 발음이 계속 안 들리는 건지, 이 단어를 몰랐는 건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40분을 읽는 거죠. 전 이거를 미드에서 조금 3분짜리 클립으로도 해봤고, 그냥 이렇게 영어 원서 나오는 책으로도 해봤고, 그냥 여러 가지로 다 해봤어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제가 나탈리 포트만의 하버드 연설문을 한 거예요. 저는 이 글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패드로 영어 기사 따라 읽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 지문 안에서 한 단어가 어떻게 읽히는지, 그 구가 연음이 돼서 어떻게 읽히는지, 그리고 그 한 문장의 전반적인 인토네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표현은 문장 전체를 외우기도 해요. 근데 사실 또 이제 딕테이션을 잘하려면은 단어를 한 번에 여러 개를 들어야 되고요. 또 40번을 말하면 자연스럽게 문장이 입에 붑니다. 그냥 이렇게 습득이 되는 거죠. 제 생각에 이렇게 문장을 통으로 외우려는 습관이나 노력이 나중에 제가 말을 할 때 긴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관련해서요, 제가 스픽 앱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광고지만 제가 정말 써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후기입니다. 스픽은 영어 공부 앱인데요. 여러분도 다운받아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제가 방금 말했던 저의 영어 공부 방법과 정말 닮아 있어요. 스픽이 제일 좋은 점은 영어를 많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업 듣고 연습하고 이제 대화까지 하면은 그 문장이 입에 착 붙어요. 문장을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하는 거랑 내가 써먹을 정도로 내게 되어 있는 거는 다르잖아요. 정말 흡수가 되어야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스픽 앱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스픽 앱이 거기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I 튜터는 AI랑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친구랑 영어로 얘기할 때 현타 많이 왔거든요. 우리 막 이게 바보가 바보에게 아니냐면서 조금 막막한 곳에서 서로 그냥 뱉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답이 없는 거를 막 둘이 검색을 해보고. 그런데 이거예요, 여러분. 뭐 부담도 없고 부끄럽지도 않고 내가 고치면 다 고쳐주고요.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영어로 해보세요. 그리고 이 앱을 소개하면서 또 이 앱을 어떻게 하면 10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뽕을 뽑을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스픽의 3단계 학습법을 끝내고도 계속 따라했어요. 핸즈프리 기능이 있거든요. 전 이걸로 그냥 계속 틀어놓고 계속 쭈글쭈글 거려요. Happy to see that you've overcome your fear of. I'm happy to see that you've overcome your fear of English.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이게 중요합니다.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그리고 표현만 얻어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발음까지 정말 다 얻어가세요. 여기 발음 코치를 누르면 바로 그 단어에 대한 사전 발음이 나오고 내 발음도 자동 녹음됩니다. Try to cut down on smoking. Try to cut down on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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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카피한다, 똑같이 말한다, 이걸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주제를 AI에게 말해보세요. AI 튜터는 AI지만 맥락까지 파악을 해서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영어를 말할 때 막히는 이유가 내가 그 표현에 대해서 영어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AI 튜터에게 말하다 보면 내가 이런 표현은 잘 모르는구나, 내가 여기서 막히는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 중에 어색한 표현이나 잘못된 문법은 또 교정을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AI 튜터는 시나리오가 주어지고 거기서 미션과 체크 포인트가 있는 롤플레잉도 있고요. 고급에서 리얼 프리토킹도 할 수 있습니다. 새 친구 사귀기. 자기소개를 하면서 대화 나누기. 체크 포인트. Hi, I'm Robin. Are you Amy's friend? Hi, I'm Nicole. Nice to meet you. Yeah, I'm Amy's friend. We live in the same neighborhood. That's great. Where are you from originally? I'm originally from South Korea, and I'm from North Carolina. Interesting.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in San Francisco? I've been living in San Francisco for about 6 months.
What about you? Are you from San Francisco? Yep, born and raised. What do you do for work? Do you like it? I am a full-time mom and I do YouTube for my side job and I like it.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are your hobbies or interests? I might go kids activity for Christmas this weekend with my family. What about you? Do you have any plan for this weekend? It was nice to meet you, Nicole. 레슨 완료! 그래서 목표는 다 했는데 스피킹 점수는 77점밖에 안 나왔어요. 칭찬받았어요. 자연스럽고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게 약간 그 상황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드립을 치면은 그 드립에 대해서 또 받아쳐줘요. 이거 막 이렇게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과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문장들이 이걸 다 짚어줘요. 이번에는 고급인데요. 이 주제에 맞게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Let's talk about pets. Are you a dog person or a cat person? I'm definitely a dog person. I used to have a Labrador Retriever when I was a kid and he was so loyal and loving. What kind of dog do you have? I have a Austrian Shepherd and Poodle mix, which is called Aussie Doodle. His name is Trooper. That's a great name, Trooper. How has having a dog changed your life? 뭐 이렇게 대화를 끝내면 또 맞아 이렇게 또 이런 게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코치해주면은 이런 게 빨리 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영어 공부의 방법,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혹시 내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깊이 있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면 내가 뭔가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아니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나쁜 습관은 본인의 발음을 안 듣는다. 알죠? 자기 목소리 녹음한 거 듣는 게 얼마나 오글오글한지요. 저는 아직도 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 목소리가 컴퓨터에 나오는 게 너무 어색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뻔한 말이지만 계속 들어야지 아니면 내 발음은 왜 원어민과 다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 문장을 통으로 외우지 않는다. 어떤 문장은 그 상황에 쑥 나와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났던 분인데 Nice to meet you 라고 했거든요. 그 문장만 입이 익어서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저번에 만난 적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상황에는 Nice to see you again 이라고 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제레미의 직장 동료분이었어요. 진짜 진땀 뺐죠. 집에 가서 막 계속 생각나고 그 문장이. 그래서 그때 내가 들어서 아는 거랑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은 다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이제 나머지 두 개는 발음에 관한 건데요. 요것만 고쳐도 발음이 확 좋아질 거예요. 영어와 한국어의 발음을 1:1 매칭하려고 한다. 뭐 R, V, F, Z 같이 한글에는 없는 발음이 영어에는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른 발음이나 다른 자음이나 모음을 한국어에 맞춰서 소리 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짤 알죠? 요런 느낌으로 발음을 캐치해보세요. 이제 제가 그때 공부를 할 때 G가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그 단어 위에 네모를 그렸어요. 왜냐면 그
그 소리를 내려면 입이 네모가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잘 모른다. 무성음, 유성음 되게 전문적인 용어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저희는 한국 발음에는 으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그 자음 하나로 으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레미가 예전에 쓰레기통을 발음할 때 쓰레기통이라고 했어요. 쓰레기통인 거죠. 우리는 S가 다 스잖아요. 그걸 한번 고쳐보세요. 의미 없이 내가 스, 으, 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ring, spring, spring 이게 다 이름절이에요. 우리는 ring, 프링, 스프링 삼음절이 이름절, 삼음절이 되잖아요. 이런 것만 고치셔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공부 방법은 아니지만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영어 실력이 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영어를 좋아했던 것도 있고 이렇게 영어를 잘해야겠다는 목표도 있었지만 일단 저는 말이 많았어요. 영어를 못해서 실수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 말해야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요. 영어를 아직 버벅버벅 조금 할지언정 이런 제스처나 애티튜드는 또 굉장히 빨리 배웠어요. 이렇게 저는 영어 말할 때랑 서울말 말할 때랑 대구 말할 때랑 조금씩 다르거든요. 마인드셋만으로도 변화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영어 공부 방법 어떠셨나요? 특별한 거 많이 없죠? 2023년에 영어 실력 향상이 목표이신 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목표하신 거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니콜과 함께 하셔서 스픽 앱 좋은 찬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